안녕하세요. 전주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29년간 술을 먹었다고 했는데, 웬만하면 술 먹었을 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, 오늘 특별히 이야기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,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. 제발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.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오늘 영상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제가 처음 술을 먹게 된 1988년 응답하라 1988로 돌아가보겠습니다. 그 당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었고요.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 친구를 그 당시 한 5월달 정도에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. 그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는데요. 특이하게 중3 올라갈 때 집 식구들이 다 안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친구만 청주에 남아있으면서 혼자 생활을 했던 친구였었어요. 그 당시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 보면 거의 깡패 생활 이런 걸 하려고 그만둔 친구가 많았는데 이 친구는 참 순수한 친구였었어요. 친구의 친구로 소개를 받아서 저의 제일 친한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. 이 친구는 제천에서 씨름을 했었고요. 그리고 성적도 꽤 많이 나서 저희 청주로 오게 되면 씨름 전문학교로 갔어야 되는데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 학교를 보내질 않고 저랑 같은 중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워낙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인지도가 없던 친구라서 그런 친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고 제가 만났을 때는 중학교 3학년 한 5월경쯤 된 것 같아요.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를 얘기할 때 아저씨 같은 놈이 하나 있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진짜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. 정말 우리 또래가 맞나? 반갑다 친구야 하고 손을 내미는데 손도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. 이거는 그냥 보통 학교 그만두고 깡패하는 친구들 보면 다 스타일이 똑같거든요. 바지 입는 거나 머리 스타일 똑같은데 이 친구는 그냥 동네 아저씨 딱 그 자체였었어요. 그냥 추리닝 바지에 슬리퍼 신고 키도 한 180 정도 됐었고 그 당시에 몸무게도 딱 봐도 그냥 굉장히 좋았었어요. 등치도. 근데 그 친구는 청주에 보면 흥덕대교라고 있는데 1988년도에 완공된 거더라고요.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거기 나가서 그 노가다를 한 거예요. 일당을 8,000원인가 9,000원인가 받았었는데 이 친구는 경운기를 끌 줄 알았대요. 그거 갖고 아석훈도 깔고 이랬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한 2,000원 더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또 나이 들고 재밌게 살았던 친구였었냐면 이제 혼자 살다 보니 이제 잠잘 곳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보증금 이런 거 없이 월세방 3만 원짜리 3층에 방을 얻어 살았어요. 그러니까 주인 집 대문을 들어가서 방 열고 들어가 잠만 자는 방이죠. 3층에 있었던 방인데 그 방에 방세도 못 내서 이제
나가라고 할까봐 안에서 이제 못질을 하고, 그 창문에서 창문, 3층에서 3층 밖으로 넘어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친구였어요.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제가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가출을 해서, 방학 때 가출은 아니죠. 집에 안 들어가게 돼서 그 친구한테 신세를 지게 된 적이 있어요. 그때 이제 배도 고프고 하니까, 친구가 배고프다 했더니, 그래서 약간 귀찮다는 식으로 따라가더니 저를 어디를 데리고 가더라고요. 아무 생각 없는데 갑자기 담을 타서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더니, 전 당연히 이제 10호 담을 타고 넘어갔으니까 저는 밖에 있으면서 당연히 이제 망을 보게 됐죠.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때마침 순찰이라고 그러죠, 순찰. 예전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방범, 뭐 의경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면 뭐 신분증 조사하고, 까먹었네. 뭐라 그러는데, 검문 비슷한 게 많았어요. 근데 웬 새벽에 까까머리 중학생 같은 놈이 골목에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올 거 아니에요, 저한테. 응? 너 여기서 뭐해? 하고 물어보는데, 이 친구는 바로 앞에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바로 문 앞에 붙어 있고, 저는 대문 건너서 서 있는 거고. 거기서 이제 할 말이 없어서, 삼촌 만나기로 했다고 했더니, 엄마, 시간이 몇 시인데 삼촌을 만나. 하더니 이제 저를 끌고, 이제 파출소죠? 그 당시.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. 근데 그 친구가,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, 이 친구 걸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이제 파출소 가면서 이제 마음은 편했어요. 이 친구는 안 걸렸구나. 그런 생각에. 저야 뭐 그냥 그때 뭐 집에 전화하면 들어갔으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. 근데 이제 파출소가 길 건너가면 파출소인데 갑자기 이 친구가 오는 거예요. 저한테. 오더니, 아저씨, 경찰한테 이러는 거예요. 아저씨, 내 조카인데, 얘 왜 데려가는 거예요? 하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그 친구를 보고, 그러시냐고. 밤늦게 돌아다녀갖고, 그래서 데려가는 거라고. 죄송하다고 하면서 낮았던 적 있어요. 싫어요.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어봤던 친구였었는데,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리터짜리 PT 콜라 그 한 박스를 가지고 나와서 밥 대신 그거 먹고, 그러다 보니 친하게 된 거예요, 이제. 그 다음 날 이제 애가 너무 순진하고 이런 쪽으로만 배가 고파서 뭐 과일 훔쳐다 먹고, 뭐 이런 식으로만 했던 친구라, 어, 그래도 이제 그 친구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는지 몰라도 그 막걸리, 소주 이런 거를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제 주량을 모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먹어서 그런지 웬만큼 먹어서 술이 치지진 않았어요. 혀도 꼬부라지지도 않고. 그러면서 이제 지내게 되고, 어, 이제 뭐, 그렇게 참, 진짜 형제처럼 친구처럼 이게 지내게 되고, 좀 안타깝고 그래서,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보통 저희 때는 소풍 갈 때, 그럴 때 김밥 먹고 하는데, 뭐 김밥 가게가 흔했던 것도 아니고, 가끔 저희 엄마가 이제 김밥을 싸주는 때가 있어요. 그럼 제가, 엄마 김밥 도시락 하나만 더 싸라고. 그럼 이제 제가 점심시간에 하나 먹고, 하나 갖고 있다가, 그 친구 만나갖고, 일 끝나고 막 만나갖고, 뭐 다른 친구들 다 가고 나면 주고 그랬어요. 일로 와라. 그래서 김밥 주고, 참 우스운 얘기인데.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. 그러다가 제가 10월 달,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에 다시 가출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청주 생활이 힘드니까 안산 지부를 갔고, 지금 택시 한다는 친구하고, 이 친구하고 저하고 셋이서 서울로 이제 가출을 한 거죠. 집에 돈을 가지고 와서. 그러면서 올림픽 기간에 서울에 같이 있게 됐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는 무슨 친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돈을 가지고 갔을 때 정말이에요, 이건. 그냥 내려가라. 너 공부 잘하니까 학교 다녀라.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였었거든요. 하여튼 뭐
그랬었고, 그리고 어떻게 전 잘 와서 학교를 졸업하게 됐고, 그 친구도 안산에 있으면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내려와서 거의 뭐 매주 얼굴 보고 이제 술 먹고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16살 때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갈 때 방학이 좀 길잖아요. 그때 이제 제가 서울 친척집에 간다고 가서 놀러 가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나게 돼요.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의 주량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뭘 하나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해줬어요. 이 친구한테는 참 속상한 일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옆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는 이제 비엔나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고 이 친구가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소주 한 병과 귤 하나를 사갖고 저 커피숍 윈도우 밖에서 탁탁 치더니 이빨로 소주를 딱 따더니 벌컥벌컥벌컥 귤 반 개, 벌컥벌컥벌컥 귤 반 개. 소주 한 병을 16 나이에 그냥 다 마셔버리더라고요. 그 정도로 주량이 센 친구였어요. 그 친구랑 저랑 술을 먹으면 이 친구가 한 병만을 같이 먹어줘야 제가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주량을 갖고 있었어요. 그때 생각해보면 이미 16살 때 그 장안동 경남호텔 나이트클럽부터 그 당시에 가라오케 뭐 이런 술집을 다 다녔었어요. 여하튼 간 그렇게 술을 계속 먹고 좋게 이어져서 나갔어요. 그리고 나다가 이 친구가 22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애기 아빠가 되는 거죠. 그 와이프 되는 친구가 제 친동생이랑 같은 동창이었어요. 그러니까 제 친동생이 2살 어린데 제 친동생이 남녀공학 학교를 다녀갖고 그 동창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동생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. 감히 이제 전화를 저희 집에 하는 것 자체도 무서워했고 제가 받으면 전화를 끊어야 되고 왜냐면 또 저는 하나 술 먹고 밤에 자고 밤까지 술 먹고 낮에 자는데 전화 오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니까 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여자건 남자건 전화 오면은.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무서운 오빠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20살, 22살 때 그리고 재수 씨가 20살 10월 달에 아기를 낳습니다. 딸을 낳는데 그것도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. 야, 내가 네 생일날 맞춰갖고 우리 딸 낳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. 제가 생일이 10월 10일인데 이 딸 생일이 10월 9일이에요.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진짜 일본 친구 같기 때문에 친구였었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도 나이가 먹으면서 원래 건설 일을 했었고 또 막내 내영이 수원에서 종합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그쪽 일을 하면서 이 친구도 건설 일로 잘 승승장구해 나간 거죠. 30살 전에 뭐 아파트도 사고 그 당시에 그 뉴그랜저 다음에 나온 XG도 뭐 타고 다닐 정도니까 저도 그냥 그 친구도 잘 됐지만 저도 96년부터 객지로 다녀요. 객지로 다니면서 서로 못 만나다가 제가 2003년도에 청주에 들어오거든요. 2003년도에 들어오고 났더니 이 친구도 이제 청주에 있으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저를 좀 따돌린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처음으로 하지 말아야 됐을 건데 새벽도 아니고 아침인 걸로 기억을 해요. 술 잔뜩 먹고 와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. 전화를 해서 쌍욕을 해가면서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네가 나를 그딴 식으로 네가 나한테 대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래도 하지 말아야 그 정도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더 심한 말을 해요. 제가 엄마 너 이 새끼야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.
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더라고요. 그 뒤로도 보긴 봤는데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술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했지만 서로의 앙금이 있겠죠. 근데 진짜 그 말이 씨가 된다고 이 친구가 한 35살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. 그 뒤로 이제 저를 피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택시 한다는 친구랑 대만 중간중간 연락을 제가 받고 했어요. 들어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장치였어요, 장치. 여관방에 가서 술 가면 뭐 소주병이 막 20병씩 막 굴러다니고 그러다 안 보이면 병원 갔던 거였었고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. 그러다가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. 모르는 전화로 어디 병원 응급실이라고 해서 큰 병원 응급실이라고 전화가 왔어요.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보호자 되시냐고. 친구니까 예, 무슨 일이 있으냐 했더니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데 병원비 낼 사람이 없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. 그 친구를 아마 한 5년 정도 만에 만난 것 같아요. 5년 정도 만에 만난 것 같은데. 갔더니 이제 뭐 링겔을 맞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그 제가 물어봤어요. 이거 무슨 약이냐 했더니 재산제라고 그러더라고요. 재산제.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이게 왜 맞는 거예요? 물어봤더니 술을 시간 마시면 오버히트를 하잖아요. 헛구역질하고 오버히트를 하는데 그 재산제라는 걸 맞으면 그걸 좀 가라앉힐 수 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병원비를 제가 계산을 하고 또 안 됐잖아요. 친구고. 저도 뭐 그 당시 잠깐 치기는 있었지만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했더니 술집 가서 술을 먹는데 따라주면 마시고 따라주면 마시고 따라주면 마시고 따라주면 마시고 그럼 헛구역질은 계속하고 톤을 안 해요. 저도 안주 먹으면서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가슴 아프잖아요. 저도 이제 친구한테 다 얘기는 들었으니까 가슴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. 아, 또 어떻게 뭐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술만 계속 먹는데 이제 저는 술이 취한 거예요. 집으로 가자. 집에 가서 재우려고 했더니 잠을 못 자더라고. 내 이름을 부르면 단주자야. 술 먹고 싶다고. 술 달라고. 근데 도저히 이제 저는 이제 술이 취하고 힘드니까 제가 돈을 좀 줬어요. 야, 일단 이거 갖고 마시는데 힘들어서 못 마시겠다. 하고 본 게 또 마지막이었어요.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39부터 잘못되고 있었는데 43살일 거예요. 2015년도에 11월 달 제가 이걸 찾아보게 됐어요. 2015년 11월 6일 날 응답하라 1988 1회가 처음 시작했더라고요.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1980년, 88년도 때 생각이 돌아가서 이 친구 생각도 많이 났었고, 이 드라마 잘 만들었네? 하고 있을 때쯤이었었어요. 제가 이 얘기를 빠묻혔는데, 이 친구가 그 당시에 가수 이상을 좋아했었어요. 어느 정도로 좋아했었냐면, 그 노가다 같은 거 하면서 돈이 생기면, 그 당시에 그 토토젤 같은 게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하고 그랬을 텐데, 그 가수 이상을 보러 청주에서, 어, 여의도까지 가서 보고 오고, 뭐 주소지를 어떻게 또 알아내갖고 가서 기다리고 막 그랬었어요. 그리고 그렇게 이상은을 좋아했던 친구였어요. 그리고 이 친구 약간 음치인데 술만 한 잔씩 먹으면 술 어느 정도 되면 그 김창완의 청춘을 이렇게 불렀어요. 언젠간 가겠지 흐르는 내 청춘. 그런데 그 드라마가 막 나왔을 때쯤 모르는 번호가 한 통화 전화가 오더라고요. 여보세요? 받았더니 그 친구더라고요. 어쩐 일이야? 했더니, 잘 지내니? 하면서, 나 잘 지내고 있다면서, 딸 얘기하면서, 야, 우리 딸내미, 이번에 아주대 공대 합격했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잘 됐다. 축하한다.
나는 어떻게 지내?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? 소주 한잔 하자 했더니, 엄마, 나 술 끊은 지 2년 넘었어. 이제 술 안 마셔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, 뭐도. 그럼 너 어디 있어? 그래서 제가 그때 오창 쪽에 있어갖고, 나 월요일, 화요일 오창에 있으니까, 오창 넘어와라. 소주 한잔 하자 했더니, 엄마, 나 소주 끊었다니까. 알았다. 그래 하다가, 그럼 다음 주에 오창 가서 전화할게. 밥 먹자. 그러더라고요. 그래, 알았어. 끊었어요. 그것도 잊어버렸는데, 그 다음 주에 안 왔더라고요. 뭐, 사실, 저도 이 친구한테 전화 온다, 뭐, 기다리고, 뭐,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뭐 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. 근데 그 한 주가 또 지나갔어요. 근데 한 주가 또 지나갔는데, 전화가 또 온 거예요. 뭐 어쩌고저쩌고, 야, 근데 가려고 그랬었는데, 못 가서 미안하다. 그래, 뭐. 다음에 보면 되지, 뭐. 저기 월화는 있으니까, 그쪽으로 와라. 그랬더니 그 친구가, 맞아, 소주 한잔 하자. 우리 술 먹는 사람은 습관이잖아요. 인사가 소주 한잔 하잖아요. 그랬더니, 나 습관 같다니까 하면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단주자야, 어, 내가 아무리 많이 생각해 봤는데,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미안하다는 말은 그 친구하고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. 이제 그 정도로 친구, 형제보다도 더 정말 어려서 고생도 많이 했고, 즐거움도 많았고, 즐거웠고, 그랬었는데,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. 야, 미안하고 그런 게 어딨어.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얘기에 빠친 게 있는데, 그렇게 이제 친해졌을 때 88년도에 얘가 이 청춘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는 거예요. 단주자야. 그랬더니 네가 먼저 죽던 내가 먼저 죽던 우리 나중에 사는 사람이 부담가 가갖고 소주 한 잔 봐주는 걸로 하자 그러더라고요. 그래 뭐 그렇게 하지 뭐.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2월 2015년 12월 6일이더라고요. 제가 이제 날짜를 확인했더니 12월 6일이더라고요. 한 통에 이제 단체 문자가 왔더라고요. 아들한테. 아빠 돌아가셔갖고 지금 화장 중이라고. 이미 이제 그 약속 연락 받고 갔을 때는 딱 갔는데 이제 화장 다 하고 나왔더라고요. 이제 그 뼈만 나와갖고 보지 못했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나 매형들이나 누나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.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창기한 그 친구한테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둔내라는 데를 찾아가서 예전에 저희 술 먹을 때는 소주 한 짝이 40병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20병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소주 2짝을 사갖고 가서 그 친구 그 수목장 비슷하게 했는데 거기다 40병을 다 부어줬어요. 같이 갔던 친구가 택시하는 친구 그리고 유일하게 저희 친구 중에 대학 나와서 지금은 진짜 우리나라 말로만 얘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가구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저 셋이 올라갔다가 거기 보내고 내려와서 또 술을 마시고 저희 셋이서 술 마시고 그 친구가 좋아하던 내가 노래 부르고 그랬었어요.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. 그 친구가 재발했던 원인이 바로 응답하라 1988였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정말 그 시대에 저희가 너무 재밌게 놀았었거든요. 그리고 나왔던 거 뭐 벨트 하는 것부터 정말 추억이 많고 재밌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로 돌아가기 때문에
다시 한번 재발이 돼서 죽지 않았나. 그리고 저도 그 영향을 받았거든요. 저는 그걸 가고 나서 그게 응답하라 1988이 재방송 굉장히 많이 했어요. 3월, 그 다음 1월 달까지 마지막 했는데, 3월, 5월 달까지 했는데, 저도 이제 술만 먹으면 TV에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또 죽은 친구 생각하는 거예요. 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속상하고 그러면서 저도 심각하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. 제가 2016년 친구가 12월 6일날 그렇게 됐고 제가 2016년 10월 달에 10월 18일날 병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병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 친구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그 연민 자꾸 술을 마시거나 그러면 예전에 좋았을 때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점점 더 깊은 수렁강에 빠집니다. 저도 그런 걸 느꼈었고 그래서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2번이나 했었고 제 그 당시 16살 때 술 먹던 친구들이 있어요. 거의 남들보다 주량이 셌던 친구들이 지금 죽은 친구 또 한 친구 있거든요. 그 친구도 죽었어요. 이 친구는 제가 술을 먹을 때 죽은 친구고요. 또 한 친구는 제가 술 끊고 나서 죽은 친구예요.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보면 술 문제도 있었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우울증이 있지 않았을까. 제가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게 우울증하고 알코올 중독이랑 연관되는 거거든요. 제가 솔직하게 외래를 다니는 이유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.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떤 거를 비교를 하냐면 슬픈 드라마를 보면 너무 슬퍼하고 눈물이 쑥쑥쑥 나와요. 예를 들어 우울증이 그러고 치면 우울증약을 먹게 되면 슬프다 끝 이게 되거든요.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감정이 더 뭐라 그러죠? 감정이 더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이 많이 실리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. 재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친구도 술을 2년 단주를 했지만 외래로 다니면서 신경안정제나 우울증이나 이런 약을 같이 먹었으면 조금 더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.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냥 사주팔자가 있어서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가 참 정말 좋은 친구였었는데 그렇게 갔다는 게 그리고 그 영향이 저한테도 있었다는 게 그 영향이 저한테 있었던 거는 저도 진짜 응답하라 1988이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그 당시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볼 때는 즐겁고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현재의 내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. 사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 현실적으로 살면 되는데 술 먹을 당시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 과거에 상상돼 있고 그리고 그 드라마가 끝나서 현재의 나를 보면 지금 현재의 힘든 모습 그 힘든 모습 또한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거고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건데 말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대 과거로 들어가지 말아라. 오늘만 생각하고 너무 먼 미래도 보지 말아라.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. 자꾸 과거는 좋은 기억만 가져가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.
그게 저희들 말로는 뭐 자기 연민에 빠진다고 하는 거거든요. 연민이라는 걸 보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 많이 안 해요. 저도 지금 살면서 내 자신이 불쌍하다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. 너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어 진짜 긍정적으로 많이 보거든요. 저랑 같이 일하시는 저희 팀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이들이 59년생, 60년생, 61년생 이런 분들이신데 정말 건강하게 일 잘하세요.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아, 나도 건강 유지해서 65세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구나.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노후 걱정 이런 것도 별로 없고 하는데, 술을 마시면 지금 요거하고 자꾸 이 전에 것만 보게 되거든요. 안 좋았던 거 아니면 전에 좋았던 거. 또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편집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. 여하튼 간에 우리 단주 하시는 분이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요. 갈망이라고도 하죠. 안주거리라고도 하고요. 제 역시도 친구가 죽고 나서 그 친구를 안주거리 삼아서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시고, 응? 뭐 슬퍼도 많이 했고,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주거리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냉정하게 보면. 아마 다른 분들도 술을 제일 급하게 먹고 재발하시는 걸 제가 보면 그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술을 마셔보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외래를 다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도 싶고요. 그리고 원래는 제가 알코올병원 이야기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술 먹었을 때보다 술 안 먹고 날면서 사는 이런 삶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었는데, 갑자기 친구 길이 다가왔고, 그 친구 역시 중독자였기 때문에, 어, 저도 연관이 있었고, 그래서 이런 영상을 남기게 됐고요. 여튼, 술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끊는 첫 번째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시인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과거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구독자가 참 70분 넘었는데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진솔하게 제가 있는 이야기만 할 테니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12월 오늘 단주하신 분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